2부에서는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나눠봤고요. 또 역시 많은 질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뉴욕에서 와 15년 와 다들 저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네. 약간 뉴욕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한국말 저보다 잘하시는 것 네, 같아서. 잘해요. 한국말 잘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여기가 뉴욕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뷰가 네, 네, 네. 여기 완전 뉴욕 느낌이긴 하죠. 네, 네, 그죠? 네. 네. 카메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지금 뭐 골방에서 하는지 여기서 하는지 뭐 전혀 모르시는데 이 진짜 뷰가 좋긴 좋습니다. 한 분씩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대표님한테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요? 네. 마이크를 좀 활용해 주시겠어요? 네. 발표해서 못다 해서 더 많이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와, 겸손 네. 클래스. 네. 이 가드닝 분야에 워낙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이제 시작은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가벼운 질문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가드닝 분야 쪽 진로에 관심을 두고 새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분이신가 봐요.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는 보통 뭐 대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사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카데미에 등록해서 차근차근 배우거나 아니면 관련된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배워가는 방법들도 있겠죠. 가드닝과 관련해서 시작을 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가드닝 하기 전에 자기를 돌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드닝이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여러분, 가드닝 하면 아직 한국에서 산업으로 크게 발달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가드닝, 질문하신 분이 왜 가드닝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첫 번째 고민해 보시고요. 나는 가든 디자이너가 꿈인가? 아니면 나는 멋진 정원의 생활을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나는 식물을 키우는 게 즐거운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정원을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디자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식물 하나하나씩 키워가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시공하는 기술을 습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목원에 가서 관리를 하는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요. 형태는 다양한데 그 전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잘 모르신다면 일단 현장에 가서 수목원에 가도 정규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1년짜리 교육과정도 있지만 단기 교육과정도 있고요. 각 지자체나 저희 어반정글처럼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는 교육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든 디자인 스쿨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분야에서 일단 뭔지 모르겠으면 부딪혀 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시면 어반정글로 메일 보내십시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뭐 사실 모든 직업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가드닝이란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직업적으로 아직 크게 많이 분류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좀 도전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 좀 그리고 더, 모든 분야가 각 영역의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팀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는 완전히 개별로 일하지 않고 같이 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시던 간에 현장에서 다 만납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이상민 대표님 너무 좋아요. 이상민 대표님 화이팅. 와 이상민 와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이디가 어반정글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 제가 아까 누굴까? 슬라이드를 네. 저기 리허설 못 해봐서 거꾸로 돌려가지고 되게 발표를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응원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체적으로 응원까지 또 조달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운석 대표님입니다. 네, 네. 우리가 이 삼겹살 집 하시는 분들은 네. 돼지 구제역이 돌거나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치킨집 하는데 조류독감 돌거나 네. 이런 리스크들은 어느 산업에나 항상 존재할 겁니다. 네, 네. 근데 소나무에도 저는 잘 몰랐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사업에 피해는 없으셨나요?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소나무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애들이 있나 보네요. 예, 예. 이런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네, 소나무 재선충병인데요. 그게 이제 외국에서 무역을 이제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해충이에요. 이게 이제 소나무에 이제 이 벌레가 딱 가자마자 소나무가 이제 점점 죽어가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번식된 이제 벌레들이 이제 숲을 이제 초토화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무들이 그 소나무 재선충이 이제 걸린 나무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제 그 신고를 하게 돼요. 뭐 산림청이라든지 지자체 산림과라든지 이제 그 연락을 하면은 이제 거의 119 소방대원 수준으로 빨리 와가지고 나무를 오. 벌목을 딱 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빨리 태울 수 있는 크기로 이제 다 부셔가지고 음흠. 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태워버립니다. 그 이유가 그 나무가 이제 아깝다고 예전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 장작으로 쓰려고 이렇게 집에 가져갔더니 거기에서 또 번식을 해가지고 벌레들이 또 이제 숲으로 가고 또 숲이 아. 없어지고 이런 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무를 그 자리에 딱 보자마자 이 나무 걸렸구나 이러고 그냥 소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해로운 나무다 이러면서 네, 탁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런 나무가 또 아깝다고 이제 제재소가 가지고 갔어요. 오. 네, 근데 제재소가 또 이제 그런 벌레들한테는 거의 인큐베이팅 되는 공간인 거예요. 아. 네, 번식하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 제재소에 있는 모든 나무가 이제 그런 병균을 달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러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면서 제재소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갑니다. 그냥 걸렸으면 그 자리에서 소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나무를 갖고 바이오 소재로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식용으로 네, 차나 이제 소금으로도 만드는데 음흠. 네, 그런 그 병 걸린 소나무를 네, 유통하는 것 자체가 아예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어떤 행동 강령이랄까요? 이 예, 매뉴얼이 예. 이제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가는 예, 것 완전히 같군요. 국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튼튼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팀장님한테 질문이 왔는데요. 네. 이거 어렵습니다. 약간 뭔가 이 가치의 충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 측면에서 볼 때 나무를 이용한 제품들을 개발해서 한국을 알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 보호 측면에서 볼 때 나무를 벤다라는 것은 산림 파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거는 뭐 어디에나 그렇겠죠. 뭐 돼지 불쌍해요, 뭐 소 불쌍해 이거랑 비슷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연 보호와 비즈니스의 밸런스 어떻게 맞춰가야 할까요? 이거는 네. 뭔가 임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분명히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어부들도 금어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함께 공생하기 위한 어떤 자발적인 자조 노력들이 존재하는데 임업의 경우에는 어떤지. 그 말씀해주신 분이 이제 잘 캐치를 사실 하신 거거든요. 하신 거라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냥 베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감벌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무가 더 숲이 좀 더 잘 크도록 하려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나무를 더 잘라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조금 이제 양이 점점 줄어들고 다른 것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한 부산물을 활용하자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걸 지금 계속 시행해 오고 있거든요. 부산물이라는 건 사실은 나무를 베지 않고도 잎사귀를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얻을 수가 있는 자원이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실은 잎사귀만 쓰는 아이템을 만들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농사 짓듯이 씨앗을 뿌려서 한 2, 3년 정도 키우면 충분히 잎사귀를 획득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나무가 40년, 50년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잎사귀만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씨앗을 뿌려서 2, 3년 뒤에 그것을 잘라서 그 잎을 가지고 추출을 하거나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무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걸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 그분들보다는 조금 먼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정말 이게 준비된 답변처럼 따다다다 정말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름다운 답변이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최은석 대표님께 질문이 네. 또 와 있습니다. 아까 발표 내용 중에 그 각각의 구성원들이 취득한 특허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뭔가 이 기술 연구 개발 기술 측면에서의 어떤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연구가 기초되어야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창업 초기에 연구에 대한 부분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이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기관과 또 연구 협력을 진행하셨나요? 그러니까 연구와
이 연구에 기반한 비즈니스의 진행에 대한 좀 총괄적인 질문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먼저, 무엇이 나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균형 어떻게 맞춰가고 계신지 대표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예, 아마도 여기 산양삼 하시는 분도 그 산양삼의 효능이라든지 또한 그 편백나무 하시는 선생님도 대표님도 그 편백나무에 대한 효능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해서 바이오 소재로 이용을 하시고 싶으시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오로 가고 싶은 또 시기예요. 네, 그 코로나 이후에 또 이제 그런 문화가 또 이제 생겼던 것 같고 일단은 일단은요, 이게 굉장히 막대한 시간과 비용과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일단 생물학을 공부한 분이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게 아니면 식품공학이라든지 네, 그쪽으로 공부하신 분이 계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 덕을 좀 본 편이 있어요. 솔직하게. 예, 저는 관광 쪽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쪽에 인연이 전혀 없지만 문과. 네, 네, 아우 네. 저 미대 나왔어요. 미대, 예체능 교육이군요.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조금 막 바이오라든지 원료 분석 뭐 여기에는 뭐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기능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를 막 분석을 할 때 사실은 라인, 그러니까 인맥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모르고 덤볐을 때는 저희만의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사실 대전에서 보통 그러한 인터뷰도 있고 또 심사를 거쳐가지고 뭐 디딤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창업에. 그러면은 네,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한 삼수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뚝뚝 떨어졌어요. 네. 근데 또 그때 또 이제 뭐랄까 제가 또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또 나를 왜 떨구는지 서운해하고 나는 잘했는데 심사위원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흥분하니까 문법이 좀 이상해지네요. 예. 네. 이 방송 또 전국적으로 네네네네. 나갈 텐데 또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심사위원분들이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면서 보완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문가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갔어요. 키스트라는 천연물 연구센터로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 쪽에 이제 교수님들을 찾아뵈면서 꾸준하게 이제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관계를 형성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산학연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한 팀이 돼서 같이 이렇게 뜻이 이제 맞게 되었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또 이렇게 문을 두드리기가 편한 곳이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자체의 자연 천연물을 가지고 바이오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연구 과제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네네. 그 과제를 또 이제 따게 되고 또 이제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좀 믿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쟁쟁하고 이렇게 업력 탄탄한 기업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의지를 좀 많이 보여줬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저희를 믿어달라,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내놨던 그런 특허들도 네, 같이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만들어 나갔고요. 그렇게 하면서 네, 지금은 임업진흥원 에도 이렇게 R&D 공고가 네, 연말에 또 이렇게 나오고 연초에도 또 네,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국가적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팀을 잘 짜면 얼마든지 기회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내분께서 사모님께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계신 특허 보유자이시잖아요. 예, 예, 예. 경영자이시고요. 네. 부부싸움 못 하겠네요. 많이 오늘도 아침에 저희가 이제 산을 몇 개를 넘어서 와야 되는 그런 동네에 강릉에 사니까 또 흥분하니까 또 뉴욕 사람 같습니다. 네. 이제 산을 몇 개를 뭐 한 진짜 100개는 넘게 넘어서 오는데 그 와중에 이제 사실 창업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또 이제 카드값 낼 때가 돼가지고 그런 뉴욕 걸로 스타일 또, 너무 솔직합니다. 네. 네,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네. 창업이라는 게 와 이러고 와 나도 부러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진짜 저는 야식도 팔아봤어요. 야식도 팔면서 처음에 이제 결혼 신혼부부가 어디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힘들게 하면서 오늘은 정장 입고 예쁘게 왔지만 또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또 이렇게 생활비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다 축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창업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그냥 시청자예요 지금. 네, 되게 즐거워합니다. 아, 이 얘기를 옆에서 들을 수 있다니. 멋있는 네. 데서 멋지게 얘기하고 싶은데 네, 네. 그렇지 않아요. 아우, 네.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네. 예. 아, 근데 뭔가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힘들다라는 그 아우, 토로가. 굉장히 아우, 네, 각오를 예. 해야 됩니다. 예. 네. 이거 몇 번 더 건드렸다가는 그냥 특집 토크쇼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힘들지만 힘든 네네. 만큼 얻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창업하시면 어디 가서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네. 다음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숲에서 창업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